워라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2월 14일 오후 7시 35분입니다. 비트코인 5138만원. 네, 비트코인이 이 장기 하락 추세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현재는 상승에 대한 되돌림, 약 조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그어봤을 때 현재 구간이 어떤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바로 떨어진다 라는 사람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은 나와줄 거다. 그리고 이 상승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이 짧은 구간에서도 봤지만 지금은 추세가 좋지 않은 코인들을 잡아가게 되면 오히려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더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더욱이 더 추세가 좋은 코인들, 최근에 가장 상승분을 많이 받았던 코인들이 NFT, 메타버스, 플레이트 원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위주로 잡아가는 게 현재로서는 전략적으로 가장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 2022년도에 알트코인 개별 장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전 NFT, 메타버스, 플레이트 원 코인들은 강한 상승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NFT를 주도했던 디센트럴랜드 코인만 보더라도 이때 가격대가 거의 800원에서 1000원대 하던 가격대를 지금 7000원까지 가격을 7배 이상 상승을 올려주고, 이거를 다 죽이지 않고 여기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구간이 단순 가격 펌핑이 아니라 정말 이때 매집을 시작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구간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가 가장 큰 NFT의 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코인들만 보더라도 이전에 상승분을 많이 받아주었던 구 메이저 코인이나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은 코인들이 오히려 상승분을 못 받아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계속 불안한 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자금이 이런대로 계속 몰리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무 코인이나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추세가 좋은 코인들, 상승분을 받을 수 있는 코인들만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우선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 추세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줬는데 현재 이 조정 구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전쟁, 금리 인상 진작에 여기서 떨어뜨렸으면은 지금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할 필요도 없었고, 여기서 떨어뜨렸다고 하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진작에 떨어뜨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분봉과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 털어먹는 그런 정말 스캔 같은 무빙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점 라인을 다져주면서 큰 폭의 변동폭 없이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주에 나와줄 이 불확실성, 지금 시장에 떠돌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 다시 또 여기서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뭔지, 이번 주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해소하고 가야 될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금리 인상.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전일 바이든과 푸틴이 1시간 가량 통화를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결국 우리가 얻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 통화 당시에 바이든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너가 진짜 건들면은 진짜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진짜 한번 보여주겠다, 지금 미국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러시아, 이 푸틴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칠 생각 없다, 그런 생각 전혀 없다 라고 계속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을 포함한 이 서방 국가에서 이 러시아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면서 지금 유가가 급격하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투자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가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달러의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누어졌을 때 우리가 달러화가 늘어나면서, 달러화 가치가 늘어나면서 위험자산으로 불리고 있는 이 투자시장, 주식, 코인,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이런 투자시장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런 전쟁, 유가의 상승,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도 바이든 러시아 16일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미국발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2월 16일
2월 16일이라는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이 48시간 이내의 만남을 제한 16일이 다가오자 바빠진 유럽. 자, 이 2월 16일이라는 이 막연한 기간이 던져짐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이 러시아와 이 만남을 제한을 해서 최대한 협상을 통한 그런 결과치를 얻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기간이 2월 16일, 이 날을 기점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는 조금씩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둘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날을 기점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런 악재 요소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 미국 시간으로는 11시 30분, 국내 시간으로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12시 30분에 미국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비공식 회의이다 보니까 이 회의의 결과값을 우리가 접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주변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날 이 긴급 연설을 통해서 긴급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할 거다, 바로 지금 당장 내일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이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값을 얻은 다음에 이 결과값이 정말 뭐 긴축을 바로 한다, 내일 당장 긴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연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내일 공개 청문회를 열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를 할 거다 라고 입장을 밝힐 것이고, 지금 이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기사화돼서 우리가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 CPI 지수가 높게 나와주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으로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을 해볼 만한 이 연준의 입장은 2월 17일, 국내 시간으로 2월 17일 새벽 4시에 나와줄 1월 달에 진행을 했던 FOMC의 회의록입니다. 우리가 이 회의록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1월에 있었던 FOMC 결과값을 그냥 그대로 글로 발행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1월 달에 나왔던 이 1월 6일날 나왔던 이 FOMC의 회의록을 봤을 때 실제로 1월의 FOMC에서 우리가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룰 수 없었지만 이때 나왔던 회의록을 통해서 양적 긴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1월 6일이 이때 나왔던 기사인데, 이때 양적 긴축이 시사가 되면서 시장은 하락을 보여주고 이어서 다시 또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가 되는 FOMC의 회의록에서도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자료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입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FOMC에서도 이 파월이 정확한 입장을 발표를 해주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다음 회의 때 얘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이 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 올해 말에 진행을 하고 테이퍼링 중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에 회의록을 통해서 금리 인상은 몇 회를 진행을 할 거고 어느 시기에 할 거다라는 그런 데이터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는 상승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악재 해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록은 우리가 상당히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고, 발표 날짜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2월 17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차트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시장을 보면은 현재 이 구간이 여기가 이때 고점을 높여주는 이 확장형 플랫 형식이 나와주면서 A, B, C로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상승이 분명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구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구간이 현재 지금 폴링 엣지 패턴 형식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폴링 엣지가 이 비트코인에서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이 폴링 엣지 패턴이 상당히 페이크가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여기서도 이 마지막 이 자리에서 하단을 깨고 바로 말아올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여기를 터치해주지 않고 이 위에서 올리는 그런 그림도 정말 많이 나와줍니다. 현재 가장 불안한 게 여기도 지금 상단 라인에서 지금 저항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 구간이 지금 여기가 비어있는 라인이 여기를 터치 안 하고 그냥 바로 내려준 걸로 봐야 될지, 결국은
이 부분을 확신을 하려면은 이 라인,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고, 여기도 지금 페이커 형식으로 이 꼬리, 윗꼬리를 달아주었는데 여기를 돌파해주고 시간봉상으로 여기서 종가를 마감해 줬을 때 그때 종목을 진입하는 게 손익비적으로 정말 괜찮은 구간이 될 겁니다. 결국 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진입을 하게 되면은 종가 마감 기준으로 꼬리를 다는 형식이 아니라 종가 마감 형식으로 이 캔들이 몸통을 이렇게 내보내줬을 때 이 라인에서 종목을 진입을 하고 여기를 이탈을 했을 때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갔을 때 손익비적으로 정말 괜찮은 라인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충분히 그 구간을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전쟁 이슈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이 하단 라인을 깨주면서 페이크 형식으로 깨주면서 바로 말아올리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확실한 건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줬을 때 종목을 진입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지금 이런 패턴적이나 이 파동적인 관점이 아니라 추세적인 면에서 종목을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이 라인이 하락 추세 라인을 그려주면서 차트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이 하락 추세 라인에 중단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를 전환을 했을 때 진입을 하시고, 혹시라도 추세나 파동적인 관점이 아니라 매물대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라인 40.5K에서 41.5K 라인을 지지를 받아주는 거를 보고 진입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 매물대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라인대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 다음 매물대인 이 라인까지 보러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좋지 않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장세가 정말 이 속임수를 많이 주는 그런 얌체 같은 무빙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지의 관점보다는 보다 더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처럼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봤을 때 보다 더 시장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라인을 뚫을 듯 말 듯 계속 이런 속임수를 주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라인에서 한 번 더 바닥을 터치해주는 것을 볼 거고, 여기서 뚫더라도 종가 마감이 아니라 말아 올리는 이 악재 이슈를 통해서 크게 뺐다가 한 번에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주고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면은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비적으로 종목은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종목 중에서도 NFT와 플레이트 1 그리고 메타버스 코인 위주로 담아갈 예정이고, 우선 이번 주에 이 FOMC의 회의록과 이 전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현금 대기하면서 시장을 보다 더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언급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전달 드릴 계획이고, 혹시라도 추세가 좋은 코인이나 괜찮은 이슈를 끼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또 좀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